오늘장 중심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켓포커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이 대기업 시가총액들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뤘었는데 이글스 다음에는 베일스도 한번 다뤄봐야겠죠. 두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그룹주들 상승률이 꽤 괜찮았습니다. 어땠습니까? 하나그룹과 두산그룹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를 피했다. 여기 이제 공통점입니다. 이제 두산그룹은 기본적으로 상장사가 7개죠. 주 두산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그리고 두산 바켓이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그리고 뭐 퓨어셀, 테스나, 오리콤 정도인데, 이 7개 종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에너빌리티 원자력이니까 피할 수 있고요.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켓도 뭐 건설주긴 하지만 일단은 피합니다. 그죠? 그리고 테스나는 반도체 테스트주니까 이것도 최근 괜찮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그룹만큼은 아니지만 두산그룹주가 상승세에 있는 건 분명하고, 그 중심에는 두산은 어차피 연결돼 있으니까 두산은 BG 전자비즈니스 그룹을 갖고 있어서 지금 뜨고 있는 것이고, 요거는 사실은 엔비디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두산은.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원자력 때문에 뜨고, 로보틱스는 뭐 아직 그 실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여전히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산업이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도 피했고 관세도 피했고, 방사는 아니지만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강론을 좀 들어가서 저희가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산그룹 전자사업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엔비디아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전자사업이 사상 처음으로 두산이 매출 1조 원 돌파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효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에 그 공급하고 있는 하이엔드 CCL,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하이엔드 CCL에 들어가는 CCL 동박인데요. 요게 직접 납품하는 곳은 어디냐면 대만의 EMC입니다. 그러니까 EMC를 제치고 지금 하이엔드 CCL을 1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객 맞춤형 하이엔드 CCL 제작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뜨면 뜰수록 이 동박 수요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패키징용 CCL, 뭐 통신 장비 CCL인데 인쇄 회로기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PCB에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 지금은 엔비디아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5G 안테나라든지 모듈 전기차 배터리에도 이 PFC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 발로 호재인데 미래 성장 동력도 좀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두산이 갖고 있는 전자비즈를 매출을 좋게 만들어서 이 주가까지 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오늘 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엔비디아 GTC 2025에서 이 루빈이라고 차세대 GPU를 2026년에는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재궤도에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그러면 이 두산 쪽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선 그 블랙엘 모델에 들어가 있는 CCL이 일조에 사용된 거고, 그러니까 두산 비지가 만드는 곳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롯데머티리얼즈라든지 첨단 소재 동박을 공급받아요. 요 공급을 받아서 PCB 업체 대만 쪽에 넘겨서 엔비디아 나가는 요 분리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블랙엘 모델에 이미 공급되어서 이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자업은 잘 보시면 한 번에 인증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퀄을 받으면 이 퀄에 대한 배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번 인정받은 곳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순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루빈까지 연결되는 건 당연하다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다른 제품을 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빈에서도 역시 CCL 품질 검정 진행 중이긴 한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통과된다면 현재 뭐 차세대 그래픽용 DRAM까지도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상장사 가운데는 두산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한 겁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의 시총을 끌어올린 1등 공신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요새 걱정도 조금 되고, 그래도 걱정이 조금 사그라들 만한 내용들이 이 주한 미대사에서 약간 나오긴 한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잠재력이 더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은 그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희망 고문을 했죠. 계속적으로 원자력 이야기하고 문정부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 했는데,
사실은 두산 에너빌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셨고 희망 고문이셨는데 네. 이제는 희망 고문이 아닌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SMA라는 그 소형 모듈형 원전, 예. 원전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특허 문제로 사실은 신실적이지 않았거든요. 이 특허 문제가 미국과 합의가 되면서 이제 사업 단계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고 실제 그 이미 수출 기대감 때문에 올해만 해도 41% 올랐어요. 예.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뭐 6그레일 뭐 연속 상승세도 있고 이 정도면 지금 두산그룹 시총이 36조 정도 되는데 네이버를 이미 제쳤어요. 예. 22를 제쳤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그룹의 역시 시가총액의 운동력은 아직도 두산 에너빌리티다. 거기다가 희망 고문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예. 고문이 끝날 때가 됐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미국의 SMR 기업들이랑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 네. 나쁜 소식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들어왔던 이 민감 국가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 주체는 미국의 에너지부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문제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거쳐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국가의 그 오리진 루트 코즈가 지금 에너지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원자력이 가장 크고 예.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뭐 핵을 가지기 위한 수순이 아닌 이런 이제 걱정도 사실은 걱정 때문에 있었다가 있었는데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은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SMR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한 곳들은 대부분 유럽 쪽이기 때문에 그 민간 국가로 지정되면 결국에 미국이 에너지가 뭐 설계를 맡길 때마다 뭔가 다 허들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현재 주가를 보면 그게 그렇게 많은 큰 영향을 영향을 갖지는 미치지는 않습니다.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두산 상장사 가운데는 두산의 로보틱스입니다. 네. 글로벌 협동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협동 로봇이라는 게 이제 로봇팔 같은 것들 네. 쉽게 말하면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게 국내 1위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지난해 그렇게 좋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 기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시 이것도 뭐 이게 정말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에너빌리티에서 여러 가지 이곳으로. 데이터를 보면 뭐 그 협동 로봇에 대한 예, 마켓의 성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희망적이긴 한데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일단 영업 손실을 412억을 발표를 했죠. 매출액 368억인데 손실이 412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손실 봤다는 이야기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115% 수치니까 이게 누적 적자가 950억입니다. 5년 동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시가총액 자체가 1조 5천억 정도로 IPO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히 카바력은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글로벌 성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협동 로봇 시장은 시장성은 전망은 밝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협동 로봇 그 기업들이 빚고 들어갈 만한 곳이 협소합니다. 수출국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네, 수출이 적고 그리고 50%라는 막대한 마켓셔를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제품처럼 마켓셔 1위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시장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이 우리나라 협동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정도인데 거기는 우리나라를 빼고 나머지 시장들은 이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예.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성을 뚫는 것이 시장 전망은 밝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 아성 뚫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우선 로보틱스가 대표설 챙겨 교체를 했어요. 예. 네,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왜 이례적입니까? 왜 IPO를 성공시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적 때문에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예. CSO를 이제 다시 했는데 뭔가 현재 전략으로는 불안정하다고 본 거죠. 두산 그룹 내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방증한 인사라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임 경영진들이 잘 풀어내줘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보자면 약간 이 희망 고문에 가까운 어떤 영역에 있다. 물론 고문이라는 게 끝나면 에너빌리티처럼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켜봐야겠지만 또 하나는 그 로봇주에 대한 좀 약간의 버벌이 아직까지는 가지지 않았다는 보고 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로보틱스 얘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그룹 자체의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을 위한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켓과 이런 네. 합병 그림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룹 재편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아마 기업들 바라보시면 어떤 그림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두산이 두산 박켓과 로보틱스를 합병하는 가장 이제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자금 확보였어요. 예. 두산 박켓이라는 캐시카우가 있는데 이 자금을 주 두산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걸 자회사로 격상시켜놔야 두산이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SMA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되니까 사실 일석 한 3조, 5조 정도 되는 효과였거든요. 이걸 합병을 하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기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주 두산 입장에서는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두산 바켓의 캐시카우를 어떻게든 활용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예. 저는 그 방법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주 두산이 에너지나 다른 산업을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확장하는 자본은 결국에는 두산 바켓의 영업이익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 두산 바켓의 영업이익을 활용할 방법은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니까 예. 에너빌리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 또 한 번의 사업 구조 개편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업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현재 두산이 원래 계획했던 새로운 투자 자금 확보라든지 새로운 계획을 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바켓과 그 로보틱스 합병이 무산됐다면 그 다음 방법을 아마 쓰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이 큰 그림들을 그려봤을 때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합병이라든가 추가 재편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거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그룹주 가운데 상장사는 두산 에너빌리티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가장 이렇게 높죠.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현재 두산그룹의 캐시카우는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바켓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기업은 사실 묶여 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주 두산 오너 입장에서는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두산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성장 동력으로 활용이 가장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주목해보고 체크할 기업까지 꼼꼼히 분석해보는 마켓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